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책의 저자, 제 이름은 최기호라고 합니다. 승강기 기능사는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승강기, 개론, 그 다음에 승강기 보수, 자, 그 다음에 기계, 전기, 기초이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자, 이와 같이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과락은 없습니다. 6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개론 보수, 여기에서 20문제, 그 다음에 기계, 전기, 기초이론, 안전관리에서 10문제씩 이렇게 해서 자, 60문제가 나오는데 36개 이상만 맞으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4과목 중 승강기 개론,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승강기 개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 23페이지를 보시면 승강기의 개요가 나옵니다. 승강기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기기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파는 엘리베이터 있을 것이고요. 에스컬레이터 있겠죠. 그 다음에 무빙 워크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오르고 내리는 기기죠. 승강기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승강기 쪽에서는 로프식, 엘리베이터 쪽에서요, 로프식 엘리베이터, 로프식 엘리베이터, 자, 여기에는 권상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상식인 경우에는 사람이 타는 카가 있어요. 영어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또 승강기사 쪽에는 카 또는 케이지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자, 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로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쇳덩어리로 이렇게 카와 이렇게 균형을 잡기 위한 얘 이름이 뭐냐면 균형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카와 균형추는 어떻게 올리고 내리느냐? 여기에 이 시부는 영어예요. 도로래에 여기에다가 모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에다가 모터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래와 모터가 바로 연결이 된 것을 기어레스 방식, 그 다음에 이 도로래와 전동기 사이에 이 기어가 있는 것을 기어드 방식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도 도로래와 모터에 기어가 있으면 속도가 안 나겠죠?
그 다음에 도로래와 전동기에 기어가 없다.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빠른 속도를 원하면 기어레스 방식, 그 다음에 속도가 느린 것을 원하면 기어드 방식을 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먼저 루프시 방식에서 권상식 엘리베이터 설명을 드리면 카와 균형축, 로프로 연결을 한다. 도로래, 이 도로래 카 측에 되어 있는 전동기가 도로래에 매달려 있는 자, 이 로프를 우리는 이 주로프 이런 말을 해요. 주로프. 그 다음에 이 카와 균형추는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카와 균형추는 레일을 타고 다녀요. 레일을. 이 레일은 영어의 T자형 레일이에요. 이 T자형 레일인 경우에는 기차 레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일을 타고 다니는데 카와 균형추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 슈, 가이드가 뭡니까? 우리말로 안내죠. 슈가 뭡니까? 신발이죠. 그래서 카와 균형추의 네 모서리에는 가이드 슈가 있는 거예요. 카와 균형추가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전동기를 오른쪽 돌렸다 하면 카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카를 세우게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리미트 스위치, 또 하층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쪽도 카가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고 더 이상 내려오면 안 되기, 그러한 장치를 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리미트 스위치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붙였죠. 또 여기에 붙였죠. 그런데 리미트 스위치가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장이 나는 것을 대비해서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붙이는 이 리미트 스위치를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스위치 위에, 그 다음에 리미트 스위치 밑에 이렇게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붙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리미트 스위치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고장이 났다 했을 때에는 여기에 완충기, 자, 카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칼을 받는, 그래서 스푼으로 되어 있는, 자, 우리 승강기 용어로는 에너지 축적형 완충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조건이 있어요. 분당 이 에너지 축적형 완충기는 분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당 60m 이하. 그런데 유입형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기름이 채워져 있는. 그래서 유입형 완충기는 저속, 고속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아주 간단합니다만은 일단은 이 칼을 끌어올리고 내리는 이러한 타입에 대해서, 권상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권동식이 있어요. 권동식. 권동식인 경우에는 균형추가 없어요. 여기에 도나무통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고 통에다가 전동이 연결해서
전동기 돌려서 이 로프를 감으면 카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로프를 풀어주면 카가 내려오겠죠. 이러한 타입이 뭐냐면 권동시. 그 다음에 카와 균형추, 이러한 타입이 권상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로프식 엘리베이터, 주로 시험 문제 주력부대로 나오고 있는 것은 카와 균형추가 있는 이러한 형태. 자, 이어서 2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유압식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 자, 유압식 엘리베이터. 유압식 엘리베이터 2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먼저 자, 이 부분이 실린더입니다. 자, 여기 실린더 안에는 오일이 채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는 풀런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풀런저를 램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램. 그 다음에 실린더를 잭 이렇게도 말을 해요. 자, 먼저 유압식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직접식 엘리베이터. 이 직접식인 경우에는 풀런저 위에 카가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러한 타입을 우리는 직접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펌프보다 돌려서 이 압을 올리면 압에 의해서 카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카를 내리고 싶으면 압을 빼면 또 카 무게에 의해서 카는 내려올 것입니다. 자, 이러한 풀런저 위에 카가 설치가 되는 이러한 타입 우리는 직접식 엘리베이터. 자, 그 다음에 간접식인 경우에는요. 시부가 이렇게 있고요. 자, 오일이 풀런저, 그 다음에 실린더, 오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카가 로프에 의해서 카가 로프에 의해서 이렇게 감싸진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로프가 시부에 걸쳐서 카를 감싸가지고서 이러한 형태. 역시 마찬가지로 펌프 모달을 돌려가지고서 오일압을 올리면 여기에 이 풀런저가 올라가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카가 올라가는. 그 다음에 또 실린더의 압을 빼면 또 카 무게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것이 뭐냐면 간접식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이번에는 펜터그래프식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펜터그래프식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이런 형태가 펜타그래프식입니다. 이 접었다 펼수 폈다 하는 펜타그래프입니다. 여기에 이제 풀얹어, 그래서 풀얹어를 세우면 이 펜타그래프가 펴지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가가 올라가는. 그 다음에 풀얹어를 내리면 여기에 펜타그래프가 접혀져서 가가 내려오는 이런 타입이 뭐냐면 바로 펜타그래프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압 엘리베이터의 종류, 직접식, 그 다음에 간접식, 그 다음에 펜타그래프식이 있다. 이것도 이제 관인도 문제에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유압 엘리베이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로프식, 그 다음에 유압식, 그 다음에 우리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3번의 스크루식은 참고하셔요. 렉피니언식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의 스크루식 설명을 드리면 나사홈 기둥을 따라 카가 이동하는 방식이다 그랬어요. 카 측에다가, 그 다음에 홈 기둥 축에다가. 그러니까 기어가 도는 그런 형태에 의해서 카가 오르고 내리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스크루식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렉피니언식이 있어요. 렉피니언식도 마찬가지로 이 레일의 렉을, 그 다음에 피니언의 카츠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제 오르고 내리는 이 렉피니언식은 이제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이어서 2번의 속도별 분류 보시겠습니다. 자, 이 속도별 분리는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1번 저속 엘리베이터 45m/min. 그러니까 분당 45m 이하. 얘는 필요 없습니다. 이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속 엘리베이터 속도, 그 다음에 중속 엘리베이터 속도, 그 다음에 고속 엘리베이터 속도, 그 다음에 초고속 엘리베이터의 속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어서 25페이지 3번의 용도별 분리입니다. 1. 승용, 그러니까 사람만 운반하는. 그 다음에 2번의 화물용, 화물만 운반하는. 그 다음에 3번의 인하형, 이 인하형 하면 사람과 화물을 같이 이제 운반하는, 이것이 뭐냐면 인하형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용어가 아주 특이합니다. 관련 문제도 나왔던. 그래서 인하형 뭡니까? 사람과 화물을 동시에 운반하는 그러한 엘리베이터를 우리는 인하형 엘리베이터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자동차형, 자동차 운반하는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5번에 전동 덤 웨이터가 있어요. 이 전동 덤 웨이터인 경우에는 규격 잘 보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카바닥 면적 1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천장 높이 1.2m 이하, 그리고 적재 용량이 300kg 이하, 300kg 이하입니다. 자, 2019년 4월 22 전에는 1000kg 이하 이렇게 했었는데 300kg 이하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규격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태, 이 덤웨이터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덤웨이터 형태에는 테이블 타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어, 자, 이 테이블 타입인 경우에는 이 찬장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점 같은 경우에 1층에서 예를 들어서 서점이 10층에 있다 하게 되면 이때에는 테이블 타입을 씁니다. 서점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 타입은 식당 같은 경우에, 병원 같은 경우에 지하에서 10층에
음식물을 운반한다 하게 되면 플로 타입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덤웨이터인 경우에는 반드시 도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잠글 수 있는 그런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말입니다. 자, 이어서 제3절 승강기 조작 방식. 자, 이 부분부터 진도를 나갑니다. 25페이지 보시면 1. 엘리베이터 이렇게 나와요. 1. 운전원 방식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베이터. 자, 이 조작 방식에서 운전원 방식에서 카 스위치 방식. 근데 이제 반자동식 이런 말도 해요. 반자동식. 카 스위치 방식. 기동 정지가 모두 운전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거래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운전원 방식에서 카 스위치 방식은 아주 이제 구형 그러한 형태죠. 기동 정지가 모두 운전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시게 되면 시그널 컨트롤 방식이 있는데 신호 방식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신호 방식. 이 신호 방식인 경우에는 카의 진행 방해 결정 또는 정지층의 결정은 눌러진 칸의 운전반 버튼 또는 승강장 하면 카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줄여서 승장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승장 버튼에 의해 이루어진다. 운전자는 카의 문 개폐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바인드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신호 방식, 이 뜻, 의미를 잘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 컨트롤 방식이 있어요. 운전원이 승객의 목적층과 승강장의 호출 신호를 보고 조작반 목적층의 버튼을 누르면 목적층 순서로 자동으로 정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쪽에서는 운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시 말해서 반자동식 방식에서는 신호 방식 이해를 꼭 해주세요. 신호 방식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무운전원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거리 없는 경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 무운전원 방식을 전자동식 이렇게 말을 해요. 반자동식이 아니라 전자동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단식 자동 방식, 그 다음에 하강 승합 자동식, 그 다음에 승합 전자동식이 있어요. 먼저 단식 자동식은 먼저 눌러진 호출에 응답하고 운행 중에는 다른 호출에는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식 자동 방식 의미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관련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강 승합 자동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방범이 목적입니다. 방범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층, 5층 가는 사람이 같이 탔다. 그러면 이 칸은요, 4층 갔다가 1층 내려와요. 다시 5층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층에는 이 경찰, 경비원 이런 분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이러한 형태가 하강 승합 자동식입니다. 이 하강 승합 자동식은 홍콩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승합 전자동식. 이 승합 전자동식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승강장, 자, 버튼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칸은 그 진행 방향이 칸의 누른 버튼과 승강장, 그러니까 사람이 칼을 타고 내리는 승강장의 누른 버튼에 응답하고 오르고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타입이 승합 전자동식입니다. 자, 이쪽에서는 운전하는 방식, 즉 반자동식에서는 신호 방식 그 의미를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운전하는 방식에서는 단식 자동 방식 의미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류까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자, 이어서 제4절 복수 엘리베이터의 조작 방식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복수 엘리베이터의 조작 방식에는 1. 군승합 자동식, 이 군관리 방식이 나와요. 이 군승합 자동식은 2대에서 3대가 병설할 때에 사용되는 조작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관리 방식은 3 내지 8대. 자,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군승합 자동식은 2 내지 3대. 그 다음에 군관리 방식은 3 내지 8대.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러면 시험 출제가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군관리 방식입니다. 3 내지 8대가 병설할 때에 칼을 합리적으로 운행하는 그러한 조작 방식이다. 근데 이제 이 군관리 방식은요, 가장 가까운 카가 답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일생생활에, 그러니까 빌딩 같은 경우에 앞에도 엘리베이터 3대, 뒤에도 엘리베이터 3대. 앞에 가서 눌렀다고 해서 앞에 카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뒤에서 띵동땡 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군관리 방식입니다. 이 군관리 방식인 경우에는 홀랜턴. 뒤에 보시게 되면 엘리베이터 타려고 앞에 3대, 뒤에 3대가 있다. 앞에 걸 눌렀어요. 올라가려고. 근데 뒤에서 차인벨이 울리면서 불이 번쩍 하면서 이렇게 이러한 공처럼 생긴 것이 불이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뭐냐면 홀랜턴입니다. 홀랜턴. 홀랜턴은 군관리 방식에 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군관리 방식은 가장 가까운 카가 온다고 볼 수 없다. 자, 이 군관리 방식은 서비스 효율에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오다가도 가요. 서비스 효율에 중점을 둔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승강 기능사에는 잘 나오고 있어요. 승강기 기사에는요. 기능사에는 아직까지 출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2번에 로프식 엘리베이터의 주요 구조 보시겠습니다. 1절 권상기가 나옵니다. 1. 기어드 방식. 자, 카가 있고요. 균형추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부, 영어로 시부, 우리말로 도로래. 여기에 로프가 걸리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걸리겠죠. 이 주시부, 주도로래 여기에 모터가 자 연결이 되겠죠. 모터. 그러면 시부와 전동기 이
사이에 기어가 있는 타입. 자, 이것이 기어도 방식. 그러면은 기어는 어떤 걸 쓰느냐? 웜기어 또는 헬리컬 기어를 씁니다. 웜기어 또는 헬리컬 기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자, 거기에 웜기어 그림을 잘 봐주십시오. 관련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웜기어 그림을 잘 봐주세요. 그러면 웜기어와 헬리컬 기어 비교, 요것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헬리컬 기어, 그 다음에 웜기어. 자, 헬리컬 기어. 이것은 효율이 높다. 그런데 이 웜기어인 경우에는 효율이 낮다. 그 다음에 소음이 크다. 헬리컬 기어는 소음이 크다. 이 웜기어는 소음이 작다. 그 다음에 헬리컬 기어는 역구동이 쉽다. 자, 그 다음에 웜기어는 역구동이 어렵다. 자, 이러한 것.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자, 웜기어, 헬리컬 기어 비고. 효율이 높다, 효율이 낮다. 소음이 헬리컬 기어는 크다. 웜기어는 소음이 작다. 그 다음에 헬리컬 기어는 역구동이 쉽다. 웜기어는 역구동이 어렵다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여튼 간에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어도 방식인 경우에는 이 시부와 전동기 이 사이에 기어가 있는, 기어레스 방식은 시부와 전동기 사이에 기어가 없는, 그래서 기어가 있으면 속도는 느리겠죠. 기어가 없으면은 속도는 빠르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어서 이번에 전동기. 이 전동기는요, 삼상유도 전동기를 씁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삼상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요, 전동기가 이렇게 있으면 전기 L1, L2, L3 이렇게 삼상이 들어가서 회전을 하는, 운전이 되는 이러한 전동기를 삼상유도 전동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승강기 쪽에서도 L1, L2, L3 삼상, 얘네들 색깔, 전선 색깔 2021년 1월 1일부터 법 개정됐죠. L1 이 전선 색깔은 갈색, L2는 흑색, L3는 회색. 이렇게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이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도요. 자, 이 삼상 전동기 지금 이렇게 운전이 돼요. 역회전을 시키려면은요, 전원 삼상 중 전원하게 되면 전기가 나오는 원천, 샘물과 같은 곳을 전원 이렇게 한자로 써서 말을 해요. 전원, 전기가 나오는 원천, 샘물과 같은 곳, 전원.
자, 이와 같이 삼상 이렇게 전동기가 돈다. 역회전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삼상 중 하나는 그냥 두고 두 상만 바꾸면 이 전동기 회전자는 거꾸로 돌아요. 그러니까 자, 역회전시키려면요. 예를 들면 가운데는 L2는 놔두고 이렇게 두 상을 바꾸면 전동기는 역회전이 되겠죠. 이렇게 돌던 것이 이렇게 되겠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 정기기능사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승강기능사에는 날 상당히 높은 삼상 전원 중 한 상은 놔두고 두 상을 바꾸면 전동기 회전자는 역회전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전동기 무엇을 쓴다고 했습니까? 주로 삼상유도 전동기 쓴다. 승강기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1. 전동기와 구별 특성. 기동 전류가 작아야 한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전동기 돌릴 때는요, 운전할 때는요, 스타트할 때는요, 기동 전류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류 조금 들어가면서 회전자 돌아야 돼요. 또 기동 토크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전자 돌아가려고 힘은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 기동 전류는 작아야 되고 기동 토크는 커야 된다. 그 다음에 회전 속도의 오차는 플러스 5 내지 마이너스 2%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제속도로 돌아라 그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동 빈도가 매우 높아 발열량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동기 그 다음에 변압기 운전이 되면 열나요. 그 열나는 이유는 히스트리시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열량, 자, 여기에 이제 견뎌야 된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번 전동기가 구별 특성에 하나 더 첨가를 한다면, 회전 부분의 관성 모멘트가 적을 것. 그러니까 회전하고 있는 것이 회전을 계속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이 이제 없어야 되겠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과연도 문제에도 이것이 이제 출제가 됐던, 그래서 전동기는 어떤 거 씁니까? 삼상유도 전동기. 삼상유도 전동기는 전원 삼상 중 하나는 내버려 두고 두 선을 바꾼다. 그 다음에 전동기의 구배할 특성은 뭡니까? 기동 전류는 작아야 된다. 기동 토크는 커야 된다. 회전 속도의 오차는 그렇다. 그 다음에 열에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관성 모멘트는 적어야 된다. 관성 모멘트가 크면 안 돼요. 적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게 되면 이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전동기 출력, 얘는 뭐 항상 시험 볼 때마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외우셔야 돼요. P는 이꼬로 6122타분의 LVS. 뭐 어느 책에는 뭐 MVS 이렇게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전동기 출력, 그러니까 얼마만큼 힘을 쓰는 그러한 전동기가 대회되느냐 이제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122타분의 LVS 이것은요
이렇게 씁니다. 6120 2타분의 자 L, V, S 대신에 1 마이너스 A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자,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L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 하중. 전격 하중.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얼마만큼, 카에 이제 실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속도예요. 분당 속도가 얼마만큼 이제 이동이 되느냐, 운전이 되느냐. 그 다음에 S, 이것은 균형 하중률, 이렇게 말해요. 균형 하중률. 이 균형 하중률, 이 균형 하중률이라고 하는 것은 1 빼기 A예요. A는 오버 밸런스율. 이 오버 밸런스율은 자, 카와 균형축, 걔네들의 평행을 위해서 곱해지는 값이다. 오버 밸런스율은 카와 균형축, 걔네들의 균형을 잡게 하기 위해서 곱해지는 값이다. 이것이 뭐냐면 오버 밸런스율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전동기,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균형 하중률은 1-A다. A는 오버 밸런스율이다. 단위는 킬로와트이다. 와트는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 어떠한 부하. 그러니까 형광등, 뭐 냉장고, 세탁기 다 부하죠. 전기를 집어먹는 걸 갖다 우리는 부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트라고 하는 것은 유효전력 이 단위예요. 단위요. 그러니까 어떤 부하가 전력을 먹는 그 단위를 와트로 나타냅니다. 자, 전동기에 필요한 출력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된다. 이 6120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식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그냥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